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지 않을 의지라는 개념에 대한 글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는 보통 자유의지하면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힘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그 정반대편을 조명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힘. 어쩌면 이게 진짜 자유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논의의 시작점이 된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 그 소셜 애니멀에 나오는 문장이 참 재밌어요. 농담 삼아 말하듯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을지 몰라도 하지 않을 의지는 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하지 않을 의지, 영어로는 free want라고도 부르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죠. 이건 관점을 180도 바꾸려고 하거든요. 180도요? 네. 우리는 보통 의지라고 하면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엔진을 생각하는데 이 하지 않을 의지는 오히려 브레이크에 가까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능 좋은 차일수록 엔진만큼이나 브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 바로 그게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충동을 억누르는 걸 넘어서요. 내 안에 폭풍을 잠재우고 방향키를 다시 잡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브레이크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사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은 대부분 그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했을 때 생기잖아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그냥 내뱉어버린 말 한마디라던가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유호, 또 순간의 욕심에 저지른 어리석은 판단 같은 것들이요. 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지점이죠.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오래된 싸움이에요. 뇌 안에서의 싸움이요? 네. 즉, 즉각적인 보상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뇌하고요. 이성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 기질 사이의 힘겨루기죠. 하지 않을 의지는 바로 이 전두엽 피질이 변연계의 충동적인 요구에 잠깐만 멈춰라고 말하는 능력인 셈이에요.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충동과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아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역 다툼 같은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지 않을 의지를 기르는 게 왜 중요한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 뇌의 그 변형계를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화면을 넘기면 새로운 자극이 막 쏟아져 나오죠. 기다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진 시대예요. 이런 환경은 우리의 충동 억제 회로를 점점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저만 해도 SNS 피드를 보다가 누군가의 의견에 발끈해서 바로 댓글을 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또 화나는 일이 생기면 옛날 같으면 편지를 쓰거나 며칠 삭혔을 텐데 지금은 1초 만에 분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불필요한 물건도 지금만 이 가격 이런 문구에 넘어가서 일단 지르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이 모든 게 진짜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쉬운 환경이라는 증거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지 않을 의지를 발휘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성숙함을 넘어서 일종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항이요? 네, 모든 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반응하게 만들려는 세상 속에서 나는 반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외부 자극에 꼭두각시해서 내 삶의 주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뭔가를 참고 억누르는 건 좀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음을 소극적인 억압이나 결핍으로 오해하거든요. 네, 저처럼요. 하지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하지 않을 의지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거죠.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료에 나온 예를 좀 더 발전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 부당한 비난에 발끈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멈출 때 우리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순간 우리는 이 관계에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석시원함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 순간의 감정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두가 막 달려드는 주식이나 코인에 나도 타야 하나 하는 조급함과 욕심을 멈출 때 우리는 단순히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때 우리는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정성과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신뢰를 쌓는 행위고요. 이렇게 보면 하지 않음은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지키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 않을 의지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건 무슨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하지 않을 의지라는 근육,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능력도 근육과 똑같아서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하면 다치기만 하죠. 그렇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네, 그게 좋겠어요. 그냥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않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울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건 하루의 시작을 내 의지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에 그냥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아, 밤새 온갖 알림과 자극적인 뉴스가 내 뇌를 장악하게 두는 거죠.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루의 첫 30분을 오롯이 나의 시간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조용히 차를 마시든 그날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시작하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에요. 하루의 주도권을 쥔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실 저도 알람 끄고 바로 이메일이나 SNS부터 확인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시작부터 남의 문제나 요구에 반응하면서 하루를 여는 셈이었군요. 아, 당장 내일부터 바꿔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답하기 전에 10가지 세워보기입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정말요? 네, 강한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거든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때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는 그 짧은 시간은 말 그대로 전두엽 피질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재부팅하는 시간이군요. 맞아요.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이성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10초 뒤에는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이 상황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10초가 전두엽 피지를 재부팅하는 시간이라니 재미있네요. 듣고 보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약점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0초 세다가 5초 만에 폭발할 수도 있지만 다음엔 6초, 7초 버티는 식으로 늘려가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갚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전에 하루 기다려보기. 이른바 24시간 규칙이죠. 아, 24시간 규칙이요? 네. 이건 충동 구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쇼핑할 때 우리를 자극하는 지금 사야 해 라는 감정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24시간을 넘기 못해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만큼 그렇게 필요했나?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돌아오죠. 이 훈련은 감정적인 결정과 이성적인 결정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 세 가지 팁만 꾸준히 실천해도 일상에서 하지 않을 의지를 단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제력이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료 후반부에서는 이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하지 않을 의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관계 실수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충동,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싶은 충동,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충동, 이런 충동들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관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러네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주 작은 멈춤이 어쩌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하지 않을 의지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점도 꼭 짚고 싶어요. 방패요? 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건강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모두 익숙함이라는 관성 때문이죠. 아, 그럴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멈추는 용기. 그게 바로 하지 않을 의지의 또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분명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습관을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이 아닐까요? 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하지 않을 의지는 단순히 뭔가를 참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네요.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충동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볼 만한 작은 생박 실험 하나를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네요. 무언가를 강렬하게 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딱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행동이, 이 말이 1년 뒤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순간의 만족만 주고 사라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금가게 만들까? 이 짧은 멈춤과 질문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